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곳은 지난 영상에서 한 차례 소개를 해드렸던 파주에 있는 전원주택 또 다른 타입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5천만원 할인을 했다, 그래서 가격이 4억 8천이 됐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집은 최초 분양가가 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 할인을 해서 4억 8천에 분양을 하는데요. 이렇게 가격을 대폭 낮춰서 거의 원가에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와 세 번째 길이 진입로가 아주 좀 불편하게 돼 있어서 들어오시다 보면 여기를 과연 들어올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그나마 두 번째 길이 조금 지나다니기는 편하게 돼 있기는 한데 첫 번째와 세 번째 길보다는 조금 쾌적한 편이긴 해도 그래도 두 번째 길도 들어오는 진입로가 차량이 마주온다 그러면 이렇게 불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와야 되다 보니까 여기 가격이 이렇게 많이 낮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겠다 그러면 이 불편한 길을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지만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서 영상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단독주택입니다. 전체 대지 면적이 약 91평, 건축 면적은 2층까지 41.5평입니다. 여기는 도시가스 난방은 아니고요, 충전식 LPG를 사용을 합니다. 상하수도 기반 시설도 갖춰져 있는데 하수 처리는 직관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 정화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골조는 중목입니다. 외장 마감은 세라믹 보드, 그리고 일부 스타코가 사용이 돼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입지 조건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운정 신도시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배달 음식도 오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데 단지 진입로가 좀 들어오는데 불편하다, 요것 때문에 현재 가격이 이렇게 대폭 낮아지게 된 겁니다.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진입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진입로가 그나마 들어오는데 차량도 좀 비켜갈 수 있는 그런 길이긴 한데 그런 두 번째 길이라도 좀 불편함을 감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가격대가 이렇게 대폭 낮아졌으니까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이 가격대에 파주에 있는 전원주택을 찾고 있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 살펴보겠습니다. 벙커 주차장은 아닙니다. 이렇게 마당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식인데 나중에 입주를 해서 주차 지붕을 씌운다면 벙커 주차장처럼 사용은 할 수가 있겠죠. 최대 3대는 주차가 가능한 주차 공간입니다. 자, 이쪽에 수도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전기 콘센트도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메인으로 마당을 쓰겠다 그러면 이 공간이 되겠습니다. 큐블럭으로 이렇게 낮은 담장을 만들어 놨고요. 여기 아래쪽에는 방부목 데크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 잔디 마당은 아니니까 관리는 편리하겠죠. 그리고 옆으로 오면 자투리 마당이 또 있습니다. 자, 저쪽에 실외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쪽까지가 이 집에서 쓸 수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저 끝에도 데크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나중에 입주를 하고 나서 이 공간을 추가 마감해서 쓰신다면 주방의 연장 공간이 또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선택에 의해서 설치 여부는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당을 한번 살펴봤고요. 앞으로 가서 창고 보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작은 창고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좀 짐이 들어차 있는데 아주 넓진 않습니다. 그냥 계절용품 보관하거나 또는 무인 택배함 등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대 현관은 여기에 있습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세로가 긴 세대 현관이 있는데요. 그래서 신발장도 5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틈도 있습니다. 신발을 밀어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이쪽에 또 다른 창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역시나 아주 크진 않지만 충분히 수납은 할 수가 있고요. 위쪽에다가 선반등을 제작을 해 놓으면 추가 수납 공간이 더 확보가 되겠죠. 이런 창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일괄 초등 버튼은 이쪽에 있고요. 자, 들어서면 여기에는 중문이 없고요. 우측으로 틀어야지만 중문이 있는데 여기에 욕실이 있으니까 먼저 보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인 욕실입니다. 환기창은 없지만 환풍시설 잘 되어 있고요. 문이 달린 샤워부스를 통해서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넉넉한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면대 양변기가 있고 위에는 선반, 수납장도 만들어져 있는 깔끔하고 크기도 제법 되는 그런 메인 욕실이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틀면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문이 안쪽에 이렇게 달려 있고요. 들어오면 바로 거실이 보이는데 아주 넓습니다. 자, 실제 거실 크기가 여기서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 6m 정도 되니까 굉장히 넓고요. 폭도 여유가 있는 그런 거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DP가 되어 있는 것처럼 소파는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도 이 길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대형 TV를 설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거실은 오픈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끝에 와서 위를 이렇게 쳐다보면 위에까지 약 7m 정도 됩니다. 자, 층고가 여기가 7m고 그러면 이 낮은 쪽의 층고는 얼마나 되느냐, 2m 55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결코 낮은 층고는 아니었습니다. 자, 방향은 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메인 창 하나가 있고요. 위에 또 통창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채광창이 만들어져 있고 남쪽은 여기서 본다면 이쪽입니다. 이쪽에 이렇게 디자인 창을 또 각각 만들어 놨습니다. 오전 오후에 해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창을 배치를 잘 하신 것 같고요. 시스템 창호는 틸트 기능이 있습니다. 위로 이렇게 레바를 올리면 기울여서 그 상태로 또 환기가 가능하고 문을 열고 마당 쪽으로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은 소파 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송풍구가 4개입니다. 자, 이쪽에는 좀 재밌는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 모델하우스에는 이렇게 지금 바닥이 더 꺼져 있는데 계단하고 레벨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더 아주 작은 아담한 창고 정도가 됐는데 그래도 밑으로 좀 이렇게 바닥을 더 내려서 활용은 할 수 있게끔은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침실보다는 아이들의 놀이방처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층고가 좀 낮거든요. 이렇게 숙여서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오면 이쪽에 이렇게 보일러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계절용품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은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렇게 온도 조절기가 여기에도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거실 포함해서 모든 공간에 따로따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난방 관리가 가능한 집입니다. 자, 다음은 주방인데요. 주방 쪽에도 이렇게 통창을 만들어 놨고 역시 마당으로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방은 11자 형태로 이렇게 쭉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은 좀 넓은 편이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이쪽에 추가 식탁을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파가 전진 배치가 좀 돼 있고 여기 공간이 나오니까 4인용 식탁 정도는 추가로 설치를 해서 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상판 레벨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의자가 일반 의자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식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바 의자를 갖다 놓고 이렇게 올려놓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추가 식탁은 설치가 필수일 걸로 보여집니다. 아일랜드 식탁 쪽에는 이렇게 1구 보조 쿡탑 전기레인지가 있고요. 환기창, 싱크볼이 있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메인 쿡탑 3구 전기레인지가 있습니다. 위에는 레인지 후드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 상부장은 없습니다. 뭐 공간도 부족하지만 상부장은 이쪽 그리고 아래쪽 방금 보셨던 아일랜드 식탁 쪽 해서 수납은 충분히 여유가 있는 편이고 저 끝에는 삼성 제품의 광파 오븐 레인지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따라 들어가면 여기는 문으로 분리를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보조 주방 겸 다용도실이 이쪽에 하나 있는데요. 2000에 2000이 다 넘기 때문에 작은 공간은 아닙니다. 냉장고 자리도 2대 다 나란히 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세탁기는 저 끝에다가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추가 싱크대가 더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애벌 빨래하는 개수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여기 휴대용 버너 같은 거 갖다 놓고 보조 주방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조 주방으로 활용을 한다면 이쪽에 문이 있기 때문에 환기가 필요하면 이렇게 전체 개방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바깥에서 여기 나중에 추가로 막아서 쓰시면 좋을 것 같다 했던 바로 그 공간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뚫려 있지만 썬룸으로 다 막아서 추가 주방 연장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래층에 있는 공간은 모두 살펴보신 겁니다. 거실, 주방, 들어오면서 창고가 있고 바깥쪽 창고가 있었고요. 메인 욕실도 하나가 있고 침실은 따로 없습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여기 놀이방으로 쓸 수 있는 방만 하나가 작게 있었습니다. 자, 이제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이 폭이 1m가 되기 때문에 여유가 상당히 있는 편이고 경사도 완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틀어서 올라가게끔 되어 있어서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고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 놀이방의 위에 공간인데 여기 이렇게 또 남게 되긴 하지만 크게 활용도는 없어 보입니다. 여기 그냥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저 계단을 올라가면 이제 2층이 시작이 됩니다. 정면에 작은 포치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주 넓지는 않습니다. 이런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 앞을 나중에 이렇게 막아서 아담한 공간으로 연출해서 쓰시면 좋지 않을까. 여기 미니 테이블 갖다 놓고 바람 쐬러 나와서 뭐 맥주 한 잔을 하신다거나 차를 한 잔 하신다거나 하는 공간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건식 화장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위에는 수납장이 있고요, 아래는 세면대가 있고 양변기가 있는 샤워 시설은 따로 없는 건식 화장실이 2층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이 3개가 있는데요. 이쪽에 있는 침실 1, 2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들어오면 직사각형으로 생긴 이런 방이 하나가 있는데 길이는 상당한 편입니다. 하지만 폭은 아주 여유있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요. 그래도 직사각형으로 길게 생겼기 때문에 저 끝에다가 이렇게 수납장을 채워놓으면 수납장을 채워놓고도 충분히 남는 공간을 침실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창은 이렇게 남쪽으로 하나 만들어져 있고 저 끝에는 디자인 창이 하나가 되어 있는데 이 2층 공간에는 에어컨이 따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 위에 보면 콘센트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나중에 벽걸이 에어컨을 추가로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가면 이쪽에 침실 2번이 있는데요. 1번보다는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폭이나 길이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냥 작은 방이다, 아이들 방으로 쓰기 좋은 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 역시 에어컨은 없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따라 들어가면 이쪽에 계단 3칸이 있는데 다락방인가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또 하나의 작은 창고 같은 공간인데 활용도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안쪽에 들어가면 이 정도 되는 공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2.5층의 다락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안방인데요. 안방은 많이 넉넉한 편입니다. 메인 공간만 이 정도가 되고요. 방향은 거실하고 똑같습니다. 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느껴집니다. 이 앞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뭐 건물이 들어설 일도 없어서 이 전망은 거의 평생 가지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쪽에도 채광창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역시 안방에도 에어컨은 없습니다. 저 위에 전기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입주를 하셔서 추가로 에어컨은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현재는 행거가 없지만 행거를 기역자로 이렇게 설치를 한다면 꽤 많은 수납은 가능할 겁니다. 이런 드레스룸 공간도 하나가 있고 드레스룸 공간에도 보시는 것처럼 채광창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따라 들어가면 여기가 안방의 욕실이 됩니다. 안방 욕실도 굉장히 넉넉한 편인데요. 여기 양변기 있고 그리고 세면대 안쪽으로 해서 샤워기하고 욕조가 설치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면대 라인은 이렇게 공간을 나눠놨죠. 여기까지는 보일러가 들어옵니다. 이쪽은 좀 건식으로 써라, 이렇게 분리를 해 두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에는 선반이 있고요. 또 수납장도 크게 2단 수납장 만들어져 있고, 자, 여기서 본다면 이 옆에는 오래된 단독이 있기는 하지만 크게 뭐 외부하고 부딪힐 염려는 없습니다. 전망이 좋은 안방 욕실도 살펴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2층에는 방 3개, 그 다음에 욕실 하나, 화장실 하나, 2.5층에 작은 창고가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이 집을 찾아와서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지금 대폭 인하가 됐죠. 6억에서 4억 8천에 2번 인하해서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요. 진입로가 조금 불편해도 이런 가격대에 중목주택으로 만든 단독주택, 전원주택을 찾고 있었다면 나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다시 인사드리고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